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공동적, 예를 들면 일본, 우리나라 축구 이번 이겼죠? 다른 나라라고 하기보다 일본하고 한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좌우간 일본은 이겨야 그렇게들 거기다 그냥 운동장에서 뛰다 죽더라도 일본은 이겨라. 다들 그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선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일본도 이기고 또 이기고 4강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공동은 적은 우리를 뭉치게 합니다. 일본이라는 우리를 괴롭히는 일본이었으니까,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남북이 뭉칠 수도 있어요.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남과 북은 전쟁을 한 사이입니다. 전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피해본 사람은 원한이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민족끼리 전쟁하고 같은 결의의 전쟁은 달라요.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남북으로. 그때도 남북으로 나눠졌다가 몇백 년 지난 뒤 다시 합쳐졌는데, 어쨌든 같은 결의라는 건 이제 형제나 같은 겁니다. 결의끼리 싸움은 같은 형제끼리 싸움이나 같습니다. 자, 동생하고 형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두들겨 패고 싸웠다고 해서 완전히 형 동생 끊어버리고 않습니까? 끊어버린다 하더라도 피 속에 흐르는, 몸속에 흐르는 피는 어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코피를 흘리게 싸웠어도 며칠 지나고 나서는 형 미안해, 야 내가 너무 심했다, 그러면 없던 걸로 되는 거예요. 없던 걸로. 그걸 꽁하니 갖고 있는 형제 있습니까? 간혹은 있더라고요. 간혹은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이건 통일전쟁은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를 떠나서 같이 통일하기 위한 그 사이에서 일어난 거니까, 어쨌든 그런 걸로 이해하는 거하고 일본을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일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같이 대응을 합니다. 만약에 일본하고 남한이 전쟁이 붙었다면 북한도 참여할 것입니다. 그게 돼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붙는다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망해서 중국이 먹기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적은 우리를 뭉치게 합니다. 근데 공동의 적으로 뭉쳤을 때는 이게 좀 나중에 뭐랄까, 그걸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적이라고 했을 때 좋은 걸로 뭉쳐야지. 자, 그럼 공동 목표. 그럼 좋은 걸로 생각하면 공동 목표입니다. 공동 목표는 함께 나아가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북이 여러 사람들이 뭐 전쟁했던 사람들은 뭐 거기서 뭐 사과를 해야 되고 사주를 해야 우리가 얘기하지 않냐 이런 소리 다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고, 그런다고 해서 적으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통일을 않는 것보다는 하는 쪽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플러스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경제 생각에서 통일 필요 없다 그러는데 경제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 돼요. 여기서 통일한 얘기는 전쟁에서 그냥 하나로 합치는 것도 줄 수가 있지만 꼭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습니까? DMZ도 없애버리고 철조만 걷어버리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 전에 38선 생기기 전에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 우리 캘리포니아하고 라스베가스 저쪽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경계에 가면 검문소만 하나 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해야지. 똑같아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통일이지 뭐. 근데 왜 그러냐면 북쪽에는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 히토류 자원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모든 전자제품을 만드는 게 힘드니까 거의 80%가 중국에서 나와요. 그런데 개발이 안 됐지만 북한에도 무진장이 있어요. 중국만큼은 없어도 무진장이 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전자 그런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많이 그걸 사와요. 중국도 삼성, LG 불러다가 우리 편에 안 서면 알아라 그 소리는 그거 안 주겠다 그 소리거든. 우리가 북한하고 합작해서 그걸 개발하고 한다면 그런 소리 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그 사람들 걸 사다 쓰지만 앞으로 무진장 있으니까 수백 년 동안은 우리가 남북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돈 벌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돼요. 돈이 많아지면요 이제 체제 경쟁은 끝난 거예요. 공산주의가 좋냐 민주주의가 좋냐 이건 이미 결판 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는 게 이건 결판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좌우 공산 민주 이거 의미 없어요. 상처를 치유하고 어떻게 잘 사느냐 그게 문제지. 어쨌든 공동 목표 그런 것이 공동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남북이 서로 저렇게 싸우고 그래도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지만 공동 목표 우리 자원이 있는데 개발할 힘이 없어. 돈이 없어. 남쪽에는 돈도 있고 힘도 있어. 기술도 있어. 그럼 우리가 개발하고 비싼 값에 그걸 내가 우리가 사줄게. 기왕 같은 동북끼리니까. 아니면 북한에 공장을 줘서 우리가 할게. 공동 목표.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신뢰와 유대감이 아주 중요하죠. 지금 신뢰를 갖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에서 계획적으로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박차고 나왔어. 트럼프가 계획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차고 나오려고 했을 적에 김정은이가 하도 급하니까 수선인가 누구를 보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근데 그거 받지도 않고 그냥 비행기 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놓고 나하고 회담하는데 여기서 그래 그러면서 양보를 크게 했어. 했는데도 무시하고 일어나 버렸어. 누가 기분 나쁠 것입니까? 그것도 생각하고 욕을 하고 이게 그래야지 그걸 상호간에 그런 조건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북쪽에서는 남쪽 너희놈들이 우리하고 잘해보자고 하면서 미국 그렇게 나 쪽팔리게 하도록 니들이 그렇게 만들었지? 그렇게 보고만 있었지? 그러고는 그냥 지금 투정 부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놈들 지가 약하고 돈 없으니까 지가 이렇게 하면 지가 한국 안고 배겨? 그러고 있고 마찬가지로 멕시코 한국 했잖아요. 이 경제력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5% 관세 붙이고 오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냥 미국 하자는 대로 트럼프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마찬가지요. 그런데 같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도 트럼프는 그렇게 하자고 하면 바로 5% 관세 먹인다는 걸 안 먹였어. 줘야 될 거 아니야. 주고 받아야지. 근데 저쪽서 양보만 하고 안 주려고 하면 다 양보를 주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주고받고 해야지. 저쪽서 10개 왔으면 10개 주고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지.
우리 생각은 그렇게 같은데 또 미국에서 생각했을 때는 약자하고 회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왜 이런 얘기하냐면 우리로서는 통일을 하는 것이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된 것은 앞으로는 자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 문제도 있어요. 남쪽에서는 너무나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것을 넘지 않으면 경제 도약을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거나 좀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러지. 이런 기회에 남북이 어떻게 열고 북쪽으로 자원을 우리가 개발하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북쪽도 좋고 우리는 그 자원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고 3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까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근데 그걸 멀리 내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원수하고 얘기하려고 한다고 빨갱이고 뭐좀 빨갱이면 솔직히 요새 빨갱이 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체제경제가 끝났는데 나라 10년 후 부강하게 될 생각이 중요하지.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지도자는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신뢰가 중요해요. 남북 사이도 신뢰. 자,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까지도 신뢰. 신뢰가 안 되니까, 유대감이 안 되니까 지금 저렇게 되는 겁니다. 신뢰가 쌓이면 바로 되죠. 우리 개인 간에도 신뢰와 유대감만 이루어지면 금방 어깨 동무하는 거야. 같은 과니까. 자, 신뢰와 유대감을 이루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공동 목표입니다. 아까 공동적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적은 나중에 끝난 뒤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동 목표는 좋아요. 신뢰 쌓기. 그러나 공동적도 뭐 어쨌든 뭉치는 데는 좋습니다. 신뢰 쌓기, 눈물. 이게 눈물도 남자의 눈물, 여자의 눈물, 눈물이 효과를 기가 막히게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미소 이런 것이 굉장히 있어요. 첫째, 공동 목표. 나는 이걸 볼 적에 여기다 썼죠. 어떤 목적이든 집단이 함께 외치는 구호는 최면을 유도하는 강력한 암시다.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최면사가 다 따라하세요. 내가 하는 방법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깊은 최면을 놓고 여러 가지 한 뒤에 끝날 때, 자, 나를 따라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따라하라고 하는데 처음에 안 따라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럼 입만 딱 썩혀주세요. 크게, 나는 할 수 있다. 크게 할 때까지.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크게 따라해요. 나는 자신 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따라오도록 합니다. 나는 잠재의식이 도와주기 때문에 우렁차고 내용을 알차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고 깨어나면 정말 그렇게 돼요. 이건 정말로 치료 가르칠 때, 이걸 치료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이와 똑같은 암시라 그겁니다. 대개 치료할 때는 환자하고 나하고 둘만 관계지만 대개는 집단을 상대하죠. 오너는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집단의 직원들을 상대합니다. 개인별로 격파할 수도 있지만 집단을 한꺼번에 격파하는 게 좋겠죠. 학교는 학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다 종교까지도 어떤 집단이나 종교 집단까지도 원래 종교 집단은 이익 집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 집단이야지. 근데 지금 사회가 아주 혼탁해서 이익 집단으로 변해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어쨌든 거기서 그래서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공동 목표로
암세포를 사용하는 강력한 암시를 이용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걸 배운 사람은 알지. 나 여기다가 퀵스타 얘기를 써놨습니다. 고 다이아몬드. 나도 퀵스타 1년 반 다녔어요. 내 딸이 그거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래도 나는 뭐 다단계라 싫은데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본인이 자꾸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나도 같이 가자. 내가 1년 정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다녔어요. 이제 딸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하고 어떤 딸이 속한 그룹에 뭐 한 20명 속해가지고 거기 뭐 큰 세미나 있을 때 그거 보고 나서 또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 다이아몬드가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만나서 구호부터 외치고 시작합니다. 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게 공동 목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실버, 골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일반 회원도 있고 실버도 있고 이제 단계적으로 골드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야.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는데 잘 기억 못하겠어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적어도 수십 명의 그 IBO 회원을 거느린다고 할까? 자기가 도와줘. 진짜 도와줍니다. 진실로 도와줘. 형제보다 부모보다 더 도와줘. 왜? 이 사람들이 나의 이익을 창출해주는 사람이니까. 다이아몬드로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잘 도와줄수록 나에게 돈이 더 들어오니까 그러기도 하겠지. 그런 이유가 어떤 이유 됐더라도 정말로 성실껏 도와줍니다. 무슨 일 있으면요 쫓아와서 집안일까지 다 도와줘요. 이것도 이제 그 다이아몬드라고 외치는 것도 우리 하나 공동 강력한 암시입니다.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순간 이걸 우리가 픽사 이걸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 자살해야지.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말 하면 그거 다이아몬드.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줘.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나는 가끔 우리 친구들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 소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자. 그 소리거든요. 함께 갑시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해서 그 속에 끌어들입니다. 강한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외치면 믿음 이상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느끼고 행동하기 때문에 끈끈한 친밀감과 튼튼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거죠. 종교 얘기를 종교라고 말고 뭐 교회라고 할까 절이라도 좋습니다. 절에서도 찬불가 요새는 찬송가 찬불가 다 합니다. 절뿐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다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각 교회마다 의식을 지내는 게 따라요. 저 다니는 교회는 순서지가 있어서 순서대로 자 뭐를 합니다. 일어나세요. 찬송가 몇 장 부릅니다. 같이 부르고 앉으세요. 누가 와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새로운 방식이라고 할까? 그럼 그 교회 가보면 시작부터 그냥 시작이 없어요. 모이면 노래부터 해. 막 찬송가부터 막 하는데 보통 그 찬송가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찬송가 막 하면서 전도사님, 부목사님이 나오셔서 중간중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천당 갑니다. 그런 소리 비슷하지만 그런 소리 하죠. 막 노래 나오는 순간순간에 멘트를 넣어가면서 어느 때는 한 줄로 그 가사를 넣어가면서 그냥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막 노래하다 보면 몸도 흔들어지고 박수도 쳐지고 그게 집단 최면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 목표에 그냥 그 생각이 우리는 다 같은 거다. 끈끈한 친밀감, 튼튼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오는 것은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십니다. 이거 없어요. 노래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와서 바로 설교 들어갑니다. 설교 중간중간에도 막 노래도 나오고 음악도 나와요. 거기 맞춰서. 이게 정밀한 그런 그걸 뭐라고 해요? 프로그램? 그게 있어요. 왜 어떤 행사를 할 적에는 그 행사를 꾸미는 사람 있잖아요. 한국에 그 사람 누구야?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도 그냥 다른 여성단체로부터 그냥 공격을 당하니까 그만두고 나왔으면서도 또 대통령 그 행사 같은 걸 기획하더라고요. 그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 그 기획력이 중요해. 그런 기획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목사님 딱 끝나고 나서는 또 노래하고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게 뭔가 그냥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이거보다 이쪽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공동 목표라는 건 믿음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좋아.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익 집단이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흘러가려면 많은 교인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가 신도수가 많아야만 될 필요 없잖아요. 5명이면 어떻습니까? 10명이면 어떻습니까? 나 다니는 교회 내가 싸울 수 있는데 그 목사님도 나는 그래서 그 배짱이 받으니까 나는 그 목사님도 우리 앉아있는 사람이 20명밖에 없는데 20명이면 어떻습니까? 200명으로 늘리려고 할 필요 없고 노는 사람 좋고 늘리려고 천도진 날르고 우리 그거 안 씁니다. 다른 목사님도 많아요. 자리 없어서 교회 없어서 노는 목사님 많습니다. 좀 나눠서 100명씩 200명씩 나눠서 오면 그분들 다 능력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다 할 수 있는데 한 교회만 6,000명, 7,000명, 10,000명 가지고 있고 노는 능력 있어도 노는 목사님들 많고 흔히 갈 마음을 못해. 그러니까 능력은 있어도 그러니까 막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지 말고 적당히 자기 걸 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이익집단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이런 현상을 많이 이용하고 그 얘기는 좀 다음 뒤에 또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의적. 이 얘기 공동의적은 사실은 꼭 필요하긴 해도 이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공동의적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진 같은 집단의 일원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아까 했죠. 일본이라는 우리 공동의적이 있기 때문에 남북이 뭉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우리 각각은 다 달라요. 충청도, 전라도 막 서로 요러고 다 달라도 일본 축구팀이라는 공동의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뭉칠 수가 있어요. 축구팀에서 전라도 경상도 따집니까? 안 따지잖아요. 그라운드에서 죽더라도 그냥 좀 강한 톤이지만 일본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도 그런 생각이고 다른 사람도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갖더라고요. 일본에 대한 그런 수모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나만이 아니라 대부분
일본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공동우적 이겁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가 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공동우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뭉쳤습니다. 근데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긍정적인 어떤 목표 말고 부정적인 목표에 대한 결속은 결국 문제를 만들어요. 끝난 뒤에 갈라지게 됩니다. 저 중국을 보면 중국의 옛날 국공합작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장개석 당 민진당인가요? 민진당이 국공합작 국민당 합했어요. 전쟁을 같이 했어. 일본을 몰아낸 뒤에는 장개석하고 모택동하고 싸웠잖아. 싸워서 장개석이가 대만으로 쫓겨나고. 그게 바로 공동적이라는 의미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장개석하고 모택동은 동서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누이, 처가가 같아요. 처가가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개석이가 온갖 돈을 다 싣고 대만으로 갈 때도 놔뒀습니다. 당장 쳐부실 수도 있는데 놔뒀어요. 대만에 그래서 많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동서간에 엄청나게 싸운 거죠. 그러나 그건 정권적인 정치적인 거니까 동서간이 문제니까 부자간에도 싸우는데 성경에 보세요. 하면서 다윗 왕 이전에 누구죠? 임금하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 아들하고 싸웠잖아요. 싸우다가 나중에 압살롬은 이제 죽었지. 그렇게 되면 부자간에도 싸우는 거예요. 부자간에도 죽고 죽이는데 이모부는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정치적인 어떤 정치 권력의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몰라요. 옛날에 임금들은 형제들이 많아요. 많아서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임금이 되면 다른 형제는 차례차례 뭔가 엮어서 다 죽이거나 죽지 않으려면 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사람이 없었어요. 먼 친척 데려다가 임금 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어쩌면 다 그런 게 그렇다 이렇게 보면 좀 세상을 읽고 보기가 수월해집니다. 괜히 쭉 쳐다보면 천불 나고 저런 불효 막심한 놈 있냐? 지 형도 죽이고 자만 죽인 게 아니라 옛날에 다 죽였어요. 우리는 민주국가로 대통령 선출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우리나라 핵물리학자 교통사고로 죽었죠? 아마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타깝다. 그런 정도지. 그렇게 거기에 열내고 내 몸을 해로울 정도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실루 쌓기. 공동우적은 할 수는 있어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어떤 처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우적은 나중에 적이 없어질 경우에는 결국은 또 나눠져서 적이 됩니다. 그건 분명해요. 남북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같은 임시정부 이때는 공산당 당 같이 합쳐서 광복군을 만들었잖아. 근데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독립하려고 보니까 공산당하고 민주하고 나눠졌잖아요. 그날 똑같아요. 중국은 저기들끼리 싸워서 나눠졌고 우리는 유세에 의해서 나눠졌다는 점이 달라요. 소련하고 미국에 의해서 나눠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그걸 합치려다가 또 문제가 됐지. 예, 싸운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싸웠고 우리도 싸웠어요. 중국 싸웠다고 중국 대만 사람들이 그냥 본토 사람 이를 갈고 그럽니까? 그 사람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통일하려고 서로 전쟁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그 사람 중국 사람들 더 많이 죽었어요. 우리 6.25 때 죽은 숫자는 문제가 아니야. 중국 사람들은요, 전쟁할 적에 사람 몸으로 때우기 때문에 수십만 명 죽어요. 우리 옛날에 중국하고 전쟁할 때도 당나라, 수나라 때 30만 대군이 몰려옵니다. 30만이면 엄청난 숫자야. 고구려에서는 3만이 나가요. 그래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한다는 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너무나 숫자가 많으면 또 인해전술이라고 해서 그것도 못 막아. 총으로 아무리 쏴도 넘어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통일을 못하고 물러난 것이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물러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걸 이해하면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결국은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하고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걸 보면 그래도 경제력이 이깁니다. 우리 경제력은요, 북한은 20배입니다. 40배라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 게임이 안 돼요. 핵무기 하나 때문에 그렇지, 핵무기를 우리한테 쓸 것 안 써요. 사실은 우리는 핵무기 대신에 핵무기를 못 만드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으면 미사일을 엄청 만들어 놨어요. 중국도 무서워합니다. 미사일이 얼마나 많은지 예를 들어 조그만 구축함에다도 다른 나라 배들은 120발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데 우리는 200발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200발을 한 번에 북경에 날려버리면 북경 없어져 버립니다. 핵폭탄과 똑같답니다. 핵폭탄을 안 써도 미사일을 똑같은 지역에 200개를 쏘아 붙여봐요. 핵폭탄과 똑같이.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또 그냥 무서워하는 거 보면 참으로 군사력도 저 사람들 낡은 비행기 있을 때 우리는 세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훌륭한 전투기도 만들고 있고. 이거 뭐가 무서워요? 우리는 파괴 않고 보존하고 통일을 하려니까 그걸 안 쓰려고 하는 거고, 쓰려고 하면요, 쓰려고 봐서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써버리면 양쪽 다 완전 부서집니다. 이제. 우리는 몇백 년 후퇴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남이나 북이나. 다 깨져버리면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않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류 쌓기입니다. 신류가 있으면 권위가 있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권위도 없어져 버려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뭔 말 하는 거, 우리 사장이 믿을 수가 없어. 사장이 뭔 말 한다고 그게 직원들한테 먹힙니까? 안 먹히지. 신뢰가 중요합니다. 믿음. 내가 하나 해준다고 했으면 해줘야 돼. 요 얘기를 해봐야 돼요. 내가 와서 경산 한의과대학에 학자로 난 6년 있으면서 어망강한의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의과대학을 할 때니까. 이제 그때는 한의사는 아니지. 내가 이제 학장을 했어도. 그래서 여기 있으면 한의사 해야겠다 싶어서
한의사 자격도 이제 만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 맞아는 그 연기자 총장 부인이 총장이 있을 때인데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나를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그때는 처음에 와서 내 잘 몰라서 계약을 1,500불씩 받기로 했었어요. 한 달에. 근데 내가 뭐 더 달란 것도 아니고 자기 입으로 자 이제 다시 해야죠. 2,800불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기분도 나도 좋고 뭐 좋죠. 그러고 이제 했어요. 다음 달부터 하던가 언제 하던가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몇 달 지나도 소식이 없어. 말도 없고. 그래서 어망강 또 본인한테 묻기 그래서 어망강 씨가 어망강 그 남편이 돈은 주고받고 하기는 돈은 그 사람이 줬어요. 부부니까 누가 주면 어때요? 그래서 셀을 받으면서 사실은 총장님이 몇 달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먼저 얘기한 소리는 아니다. 근데 지금 아무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모르시냐고 했더니 내가 알아보죠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었을 거야. 난 알고 있어야 생각해. 알아보죠 그러더니 그 다음 달에 만났을 때는 정 총장이 그렇게 얘기한 건 사실인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신뢰가 갑니까? 나도 내가 와이프가 약속했다면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해줬을 겁니다. 와이프 신뢰를 그냥 확 떨어뜨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는 내가 6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또 영주권도 얻어야 되고 처음에 이제 취업비자 원래 박사학위 가진 사람은 취업비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학위가 있으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세리를 많이 줘야 돼. 1,500불 준다고 해가지고 안 돼. 한 2,000불, 3,000불을 준다고 해야 돼. 근데 3,000불 준다고 하고 1,500불 줘도 상관없는데 안 해주더라고. 어쨌든 그것이 뭐 법도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요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런지 학생들한테도 그 총장이 나와서 김 학장은 영주권 받든다.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학생들 다른 교수들이 다 알더라고. 나 영주권 해주기로 했다. 그래서 영주권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3월달이야. 좋다고 그러는데 사인을 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4월달에 얘기했더니 또 다음에 보자고 해요. 5월달, 6월달, 7월, 8월까지 갔어요. 그러더니 9월달에 가서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신뢰가 안 가고 참 그러지. 그래서 내가 사실은 최면학교로 이쪽 이동한 거예요. 거기서는 1,500불 받았는데 최면학교에서는 3,000불 준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안 오고 거기 있었거든.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마시는 바와 같이 여기 그냥 어떻게 그냥만 있을 수 없어서 저도 살 길을 택해야 되니까 한 달 여유 드릴 테니까 사람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동을 했어요. 네, 결국은 되긴 됐습니다만, 자, 내가 생각해 6년 세월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 나 같으면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영주권 신청을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면 얼마나 더 충성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않더라고요. 돈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신뢰가 부서지니까 평생을 신뢰가 부서지더라고요. 나보다도 더 오래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20년 있던 사람이 사무원으로 일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거기도 환원서가 돼서 뭐 지금도 저기 뭐 제약회사 그 제환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겠다고 나갔어요. 나갈 때 사실은 한국에서는 신고살이도 10년 20년 하다 시집 가면 한 살림 차려주는 겁니다. 그죠? 농도 사주고 이불도 사주고 결혼 비용도 다 대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500불 경력은 500불 줬다고 하더라고. 20년 이제 나간 사람한테. 나는 6년 있다 나갔는데 더군다나 그렇게 나갔는데 나는 1불도 못 받았죠. 퇴직금도 없이 500불. 퇴직금이라는 건 없지. 그냥 나가는데 일주일에 500불. 여기서는 그게 W1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했는가 봐. 그래서 퇴직금 그런 거 없고. 그래서 지금도 어쩌면 원망스럽기도 해. 뭐 지금 원망해봤자 소용없지만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나를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내가 거기서 오래오래 있으면서 더 잘했을까? 아마 몇 년은 더 잘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신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한 번에 떨어지니까 무슨 얘기해도 귀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같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옮긴 거예요, 이제. 마음치료 전문가가 치료한다고 하면서 적어도 이렇게 와이셔를 입거나 하얀 가운을 입으면 고미가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 잘 치료하는지 안 치료하는지 모르지만 의사도 그래요. 자원 가운을 입으면 신뢰도가 상승해버려요. 그죠? 유명한 의사인데 그냥 난방 샷을 입고 집도 붙잡고 이렇게 해봐요.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의사세요? 이게 묻는다고. 근데 돌팔이가 가운 멋진 놈 딱 입고 딱 집도 대봐요. 선생님 의사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많이 하는데 박사학위가 뭐 좋은 논문을 내거나 않거나 간에 중요한 이유가 무슨 박사를 붙이면 그가 하는 말이 전혀 없이 신빙성이 다 있어요. 한의사 박사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침 놔주고 약재 주는 게 엄청 좋은 것으로 그게 느껴져. 그게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뢰를 쌓는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다 뭐다 했을 적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그냥 막 이렇게 섞여서 해도 되지만 뭔가 신뢰를 쌓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음식점에는 하얀 가운을 입게 하면 조리하는 사람들이 훨씬 낫죠. 손님들이 봤을 적에. 그 다음 눈물하고 미소 얘기 말씀. 눈물은 이건 유대감에 굉장한데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나의 협력자들 관계 사이에서 더 그렇습니다. 야 눈물 보고서는 한국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이 눈물을 적당히 잘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감정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참 좋은 도구가 눈물입니다. 울먹 하는 거. 특히 남자가 무슨 연설할 때 울먹 하면서 하는 때 보면 그냥 가슴이 뭉클해져요. 미소 이거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이런 감정적으로 굶주려 있고 매달릴 때는 미소가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그래서 의외로 하지만 미소라고 하는 건 그 부적격 판정이라는 상대방의 제안을
받았을 적에 정확하게 이오래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우리 쪽 회사로 와라 그랬을 적에 야 이쪽 회사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웬만한 조건이 아니면 여기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떠나기 쉽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걸 수락하는 그 제안에 수락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일단 생각합니다.